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넣었을 때, 사실 이 장면이 뭐 꽤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공을 잡았을 때 상대가 저를 엄청 세게 찼는데 그대로 넘어질까 생각도 했다. 근데 빈 골대를 보고 넘어질 수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인터뷰어가 물어보죠. 혹시 패닉 안 하냐? 이럴 때 긴장하지 않냐? 빈 골대를 보면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게 넣어야 해.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느껴지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Man, I'm Sonny. 나 손흥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국내 기사에서도 화제가 많이 되고 현장에서도 이제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을까? 뭐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토레스가 허무하게 이렇게 빈 골대에 날린 것도 있었고 EPL에서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토트넘 게시판에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클루셉스키가 2022년에 오픈골을 왜 놓쳤는가에 대한 인터뷰가 뭐 재차 화제가 된 거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사실 빈 골대에 넣은 이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이 장면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된 건데 혹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셨나요? 이 영상 진짜 웃긴데 클루셉스키가 2022년 노리치 그러니까 그 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2022년에 이 콘테 체제 때 이제 그 콘테 첫 번째 해 마지막 경기인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골든부츠 경쟁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이제 클루셉스키가 놀랍게 이제 상대 키퍼까지 제쳐내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때도 손흥민 선수랑 비슷해요. 이때 맞아가지고 클루셉스키도 쓰러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골대가 열려 있는데 쓰러질 수는 없지 이러면서 이제 더 뛰어갑니다. 더 뛰어가가지고 이제 골대가 열려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Man, this is awkward. 되게 어색하다. 이 오픈골을 I don't really like.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골을 못 넣으면은 굉장히 바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싫어한다는 거죠. 클루셉스키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완전 비었다. 완전 비었다고 생각하고 이거 넣으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때 손흥민을 봤다. 이때 손흥민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달려 들어오는 장면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한 골만 더 넣으면 골든부츠 탈 수 있는데 이거 내가 패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우리가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 패스를 줘야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 클루셉스키 그냥 이 골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려. 손흥민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줘야 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패스를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어색하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빵 가는 그런 그 패스가 아니라 약간 떼굴떼굴 굴러가는 요상한 뭐 슈팅도 아니고 패스도 아니고 이상한 거를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노리치 선수가 막아내고 골라인에서 이제 공을 걷어내면서 클루셉스키가 What the are you doing?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이고 진짜 멍청했네. 진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야라고 이제 스스로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죠. 맞아요. 이때 스텝이 꼬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클루셉스키가 조금 있다가 뭐 엄청난 골을 혼자서 이제 그 꽂아 넣기는 합니다. 왼발 슈팅으로 해가지고 꽂아 넣기는 하는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또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 공동 1위로 이제 득점왕을 하죠. 뭐 좋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빈 골대에서 왜 긴장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클루셉스키가 아마 좀 웃고 있지 않았을까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식이 토트넘 게시판에 올라왔고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 가장 중요한 소식은 사실 이겁니다. From my wife's book club. 그러니까 우리 아내의 북클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토트넘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If you support Tottenham, 토트넘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다 보면은 you always give more love than you get back. 항상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worst kind of a bad team. 토트넘은 나쁜 팀들 중에 최악의 종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because they are almost good. 거의 잘하는 팀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토트넘을 응원하는 게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거의 잘하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환상적인 경기를 보여줄 것 같은 어떤 그런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점점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실망하게 된다라고 지금 응원대장님께서 완전 공감이라고 하셨는데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토트넘을 응원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다. 거의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최근에 토트넘 호스퍼 게시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압박이나 컨트롤이나 아니면 슈팅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통계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압박을 잘하는가 그리고 수비를 얼마나 끌어올리고 압박의 강도가 얼마나 거센가.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은 이 Y축은 얼마나 위로 올라가가지고 상대방의 공격 지역까지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비를 하는가. 그리고 이쪽은 얼마나 이제 그 압박을 열심히 하는가.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웨스트햄, 아스톤 빌라, 맨유 같은 팀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뭐 맨시티, 브라이튼, 사우스햄튼 뭐 이런 팀들은 압박 강도도 높고 그리고 수비 라인도 꽤 올리는 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찾아봤죠. 아니, 토트넘 어디 갔냐? 토트넘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토트넘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토트넘은 어마무시하게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요. 어마무시하게 압박을 하는 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좋은 건가요? 원래는 좋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압박을 잘하고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 경기 자체를 그만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리고 맨시티도 이제 여기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시티도 이제 꽤 압박이 강하고 그리고 꽤 공을 몰고 올라오는 팀이기는 한데 야, 이거 토트넘은 진짜 장난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Pressing Intensity vs PPDA. 자, 이것도 이제 압박의 강도니까 당연히 토트넘이 높겠지만 PPDA라고 하는 수치는 이제 얼마나 압박을 잘해가지고 상대방이 여러 번 패스를 못하게 하는가. 뭐 조금 쉽게 말하면 뭐 그런 수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압박의 강도도 높고 상대방이 공을 돌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잘 뺏어내는 팀 중에 하나가 바로 토트넘이다라는 수치입니다. 이것도 좋은 건가요? 좋은 겁니다. 이 수치는 상대방이 얼마나 편하지 않게 공을 돌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토트넘을 상대하게 되면은 얼마나 볼을 돌리기가 힘든가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토트넘은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이다. 게다가요, 포세션, 이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에도요, 토트넘은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현재 average possession, 평균적인 점유율을 봤을 때 몇 퍼센트냐? 거의 70%에 육박하죠. 이거는 지금 리그 최강이라고 불리는 맨시티도 65%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토트넘은 지금 70% 약간 안 되는 지금 뭐 전교 1등처럼 공부만 하는 거냐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맞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게다가요 자 또 있습니다. Average momentum for each team 얼마나 이제 뛰어댕기는가 토트넘 어마무시하게 뛰어댕기죠. 1위입니다. 1위. 그 다음이 아스날, 첼시 뭐 이런 팀들인데 토트넘은 아스날, 첼시보다도 거의 비교도 안 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뛰고 있다. 그리고 이제 average possession 아까 이야기했던 점유율도 토트넘 소튼 맨시티입니다. 여기 소튼이 있는 게 또 인상적이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average sustain for each team 공을 또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잘 가지고 있냐를 봤을 때에도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자 에버리지 빌드업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를 봤을 때 뭐 입스위치 맨시티 뭐 이런 팀들이 막 19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있는데 토트넘 27.32 와 짱이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shot conversion and protection 자, 얼마나 수비를 또 잘하고 그리고 슈팅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 그러니까 뭐 연결을 하고 공을 잡고 해가지고 하면은 슈팅을 해야 되잖아요. 슈팅. 근데 그 유효한 슈팅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토트넘은 요 밑에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함께 리그 최악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국영수 국영수 그쵸. 언수회는 옛날이니까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탐구 혹은 뭐 과학탐구 다 1등급인데 근데 한 과목을 이 최저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대학교를 못 가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딱 이 슈팅에 대한 부분, 공격을 해가지고 골을 넣어야 하는데 이 슈팅으로 만들어내는 이 과목 하나가 낙제이기 때문에 뭐 평균도 아닙니다. C등급도 아니고 A는 아닐지언정 지금 페일입니다. 페일. 반에서 지금 가장 못하는 두 조류네요.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토트넘 이 두 팀은 지금 제대로 슈팅으로까지 이어지지가 않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과목을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아이가 대학을 못 가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야, 이 모든 과목을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진짜 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 하나만 뭐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수학 하나만 9등급이에요. 수학이 9등급이면 뭐 어떡합니까? 수학 안 보는데 가야지. 그래가지고 토트넘 팬들이 이걸 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Honestly, this got a hefty chuckle out of me. 이거 보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온다. 야, 모든 것들이 우상단에 있었는데 이것만 좌하단에 있는 게 충격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정말 충격적이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압박하고 또 이렇게 못 살게 군다면 사실은 골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가 이제 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기도 하지만 이 찬스들을 우리가 좀 전환하지 못하는 것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안지볼은 지금 안지볼이 맞다. 그러니까 원하는 어떤 철학을 지금 실행해 내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골을 넣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3경기 동안 그래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그쵸?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레스터 후반전 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 토트넘은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지표들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희망적인 부분들이 토트넘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근데 이 슈팅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마무리 과정 하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대학 못 간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그냥 마음이 더 아플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팬들도 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한 과목만 잘하면 되니까. 그 한 과목만 잘하면 되니까 말이죠.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토트넘을 지지하는 것은 항상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거의 잘하기 때문에 통계들을 봐도 지금 그렇습니다. 뭐 모든 과목 잘하는데 한 과목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여기 토트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근데 그 과목만 사실은 좀 잘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과목을 보충하기 위한 스트라이커도 영입을 했죠. 물론 일주일 만에 부상을 당했지만 다시 돌아오고 손발을 잘 맞추게 된다면은 토트넘은 기능적으로는 분명히 엄청난 강팀이 될 수 있는 지금 자질이 보이고 있다. 소위 이제 학원에서 이 아이 재능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과 비슷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토트넘을 그래도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지금 헌신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어쨌건 우승해서 레전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응원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통계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통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